수익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수익으로 함께 달려볼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 일주일에 단 하루만 여러분 찾아오기 때문에 다른 날에도 여러분들께 더 많은 종목으로 좋은 공략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노란톡방 운영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공략해드리는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종목명과 타점, 그리고 저희 방송이 없는 날에도 더 많은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공략 도와드리고 있는 노란톡방인데요. 앞으로 1시간 동안만 여러분들께 입장문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우측 하단으로 보이는 네모난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요. 여기 네모난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요. 저희가 있는 노란톡방 안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노란톡방 안에서 기다리면서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 방송이 끝난 직후에 저희가 정확한 종목명과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공략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입장 계속 도와드리면서 저희 지난 방송 수익률도 한번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방송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들로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종목들 여러분들 함께 저희와 수익을 누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GS글로벌이 22%, 대주전자재료가 24%, AFW도 24%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죠. G2파워와 피코그램 같은 경우에도 각각 17%와 35% 가까운 수익률을 여러분들께서 누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공략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최근에 10월 4일에 공략해드렸던 범한 퓨얼셀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수소기술개발 로드맵 2.0을 11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수소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대장격으로 올라줬던 종목이었습니다. 저희가 바로 방송을 이 날에 공략을 도와드렸는데 바로 다다음 날부터 상승이 크게 시작이 되더니 장대 양봉을 한번 쭉 뽑아줬는데요.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 저희가 눌림목에 공략 정확하게 도와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송 전날에도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만 또 공략을 도와드렸던 종목이기도 했는데요. 저희는 생방송 중에도 여러분들께 종목 공략을 도와드리지만 매일매일 그 장을 그날 장을 분석을 해드리고 또 노란톡에서 교육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요. 방송에서 함께 해주실 때보다 더 빠르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신데요. 앞으로 약 50분 정도만 여러분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입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저희가 있는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종목들 미리미리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략해드리는 종목이 사실은 더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저희가 정확한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비중까지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많은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렸는데 저희는 그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잡아드리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담글로벌과 코리아 FT, 휴마시스라는 종목들 하루 만에 목표가를 달성했던 종목들인데요. 짧으면 하루, 그리고 이틀까지 빠르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이렇게 10%가량 수익봤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께 공략해드렸던 종목이 바로 휴마시스라는 종목이었는데요. 이런 종목들 저희가 노란톡방을 캡처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10월 13일 목요일에 공략해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목요일 2시에요.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에서 2시 20분까지 모여주시면 종목 하나 공략 도와드릴게요 라고 미리미리 예고를 해주셨고요. 20분 후에 이렇게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가를 노란톡방 안에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제가 넘어서 매수했던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이 그날 장이 끝난 후에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달성하면서 10% 급등을 해줬고요. 그리고 다음날 금요일 시장이 열리면서 전문가님께서 목표가 설정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목표가 설정하면서 다음날까지 수익을 합쳐서 모두 20% 넘는 수익률을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실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요. 다음날 저희가 이렇게 목표가 설정을 도와드린 게 오전 10시였습니다. 15,850원의 목표가를 잡아달라라고 전문가님께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조금 후에 저희가 이 종목의 상승 탄력이 너무나도 좋게 나와줘서 목표가를 한번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16,200원까지 목표가 잡아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타이밍에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면서 기존의 목표값보다 더 높게 잡은 목표가까지 체결이 되면서 하루 만에 20% 수익률을 안겨드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오후 늦게 매수를 했는데 시간 외 거래에서 10%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사실은 장이 열려 있을 때 종목을 매수하시면 아무리 저희가 뭐 타점을 잡아드린다라고 해도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그 시간 외에서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마음 편하게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종목이 10% 상승해 있는 그런 기분 좋은 편안한 수익을 누리실 수가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만 정확한 타점을 제시해드리기 때문에 노란톡방 입장 일주일에 단 1시간 동안만 여러분들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죠. 이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신데요.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요. 여기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저희 노란톡방 안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만 정확하게 공략 도와드리고 있는 종목들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 중에 코리아 FT라는 종목도 있었는데요. 이 종목도 역시 하루 만에 10% 수익을 창출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짝 음봉이 나왔을 때 눌림목의 공략 도와드렸고 다음날 급등이 나와주면서 하루 만에 10% 수익을 창출했고 이 종목 역시도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정확하게 매수가와 목표가까지 제시해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와 함께 편안하게 쉽게 매수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일주일에 단 1시간 동안만 여러분들께 입장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계속해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식을 뭐 많이 해보신 분들이든 아니면 많이 해보지 못하신 분들이든 사실 주식은 정말 예측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투자일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정확하게 노란톡방에서 어떻게 매수하고 또 매도하면 좋을지를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힘이 들 수밖에 없는 투자일지라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조금 더 편안하고 쉽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직접 여러분들께 공략 도와드리고 있는 노란톡방 계속해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전문가님만의 또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늘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들께 뭐 손실이 나면 났다, 죄송하다, 하지만 더 큰 수익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전문가님이십니다. 이렇게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도 가장 최근에 현대약품이라는 종목으로 사실 작은 손실을 볼 뻔했지만요. 이 종목 역시도 다른 종목, 앞서 말씀드렸던 휴마시스라는 종목으로 빠르게 수익을 다시 실현하면서 손실을 복구할 수가 있었고 이 종목 역시나 다시 낙폭을 줄여나가면서 다시 한번 조금 손실을 무마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께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 최대한 손실을 보지 않는 것,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첫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가 정말 뭐 큰 수익을 목표로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잃지는 않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바로 저희 전문가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게 원칙 지켜가면서 저희와 함께 투자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최근에만 노란톡방 안에서 총 70% 수익률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었고요. 저희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를 켜셔서 여기 네모난 QR코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저희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요. 그냥 카메라 화면을 가깝게 갖다 대기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입장해주고 계신데 저희 방송이 끝남과 동시에 정확한 공략주에 대한 종목명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종목에 대한 공략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두 가지 종목을 이렇게 가져오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CBDC 관련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 디지털 화폐 중에서도 중앙은행에서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CBDC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에서 공식적으로 찍어내는 디지털 화폐를 도입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장에서도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선취매하실 수 있게 오늘 도와주신다라고 하고요. 종목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전기차 관련주, 그중에서도 충전기 관련주를 준비를 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전기차 판매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전기차의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배터리 수요도 늘어나게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전기차 충전기나 충전소 관련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이 종목 전기차 충전기 관련주인데 지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셔도 차트상으로 굉장히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 최근에 뭐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지만 그 흐름에 좋은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소외돼 있던 그런 종목, 특히나 지수가 빠지면서 다시 한번 크게 낙폭을 보여준 종목을 지금 매수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두 번째 종목 공략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저희는 그럼 전문가님께서 더 정확한 투자 포인트 들고 다시 돌아오신다고 하니까요. 1분만 기다려주시면 전문가님 모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스윙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는 0.18% 상승에 그치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0.02% 상승하면서 지금 거의 하락 전환하기 직전으로 보입니다. 사실 뭐 글로벌 시장 지수들을 보시면요. 약간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연준에서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에 좀 훈풍을 불어 넣어줬고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PM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 지수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경기가 좀 빠르게 후퇴하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지수로만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좋게 해석을 할 수는 없었지만 경기가 후퇴를 한다? 그렇다면 연준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더 늦추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오히려 시장에 좀 호재로 작용을 했던 건데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홍콩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3연임이 확정됐기 때문이었는데 이렇게 뭐 글로벌 시장 지수들도 계속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 지수 방금 코스닥 지수는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0.16% 하락하면서 687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도 뭐 미국 지수가 좋게 나와주긴 했지만 우리 증시는 또 계속해서 안심할 수만 없다라고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흐름은 또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갈 수밖에 없는 건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먼저 그럼 인사 나눠보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2부 방송 시작이네요. 네. 자, 2부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부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 지수가 상승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지속적인 상승보다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상승분이 제한이 될 수가 있다. 네. 지금 그 얘기하고 나서 30분도 안 됐는데 아. 시장이 지금 상승분이 다 네.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오전에 추격 매수했던 개인 투자자분들 어떡하십니까? 그 버릇 제가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고쳐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잠깐 시장 상황을 좀 현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현재 계속 상승분이 반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맥없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코스피 뭐 지수 대비해가지고 뭐 코스닥은 1% 이상 빠졌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0.70% 정도까지 상승했다가 빠져버렸습니다. 오히려 상승분은 지금 반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낙폭이 이제 오후 들어가지고 좀 더 빠지느냐 이때가 중요해요. 지금 현재 외인들이 환율이 약간 좀 하락이 되어 있지만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외인들이 지금 오후쯤에 뺀다고 하면은 시장의 낙폭이 더 커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아까도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 지금은 어떤 종목을 산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외국인들이 산다고 해가지고 굳이 살 필요가 없어요. 저들은 그냥 사는 목적은 저들이 사면서 투심을 개선만 시켜주고 그 물량을 그냥 개인 투자자들한테 넘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당해보고 나서 100번까지 당해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네. 정체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외인들이 산다고 해서 똑같이 살 필요가 없다고요. 무조건 뭐 외인들이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 개비 보는 종목,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을 외인들이 사줍니까? 아니잖아요. 아닌데 왜 자꾸 이 황상적인 그 넓은 안쪽에서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살 필요 없어요. 무조건 손가락 잠금 하시기 바랍니다. 그 손가락 어렵지 않아요. 아유, 방송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아, 이거 빨간 자켓 양반. 머리는 그런데 가슴이 그렇지가 않아요. 손가락이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내가 세산스야도 해가지고 잠가버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이 지키는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그냥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이 좀 아나운서님 네. 좀 빠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아나운서님한테 매매하지 마 했잖아. 잘했죠? 맞습니다. 그래. 덕분에 손가락을 지켰습니다. 이게 우리가 네. 돈을 우리가 쫓아가는 매매가 아니 이걸로 해가지고 돈을 지켰잖아요. 이것도 맞습니다. 수익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정말 말 그대로. 잃지 않는 것만으로도 수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나운서님 6월 때부터 예드님 저 이렇게 투자해도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투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몇 달 동안은 그냥 입 닫고 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나운서님 투자 안 해서 오히려 돈 벌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자,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 7월 때부터 되게 오랫동안 같이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수없이 많은 분들 네. 많이 봤지만은 정말 다 가짜마다 사연이 있고 다 가짜마다 다 열심히 사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도 저는 무조건 수익이다. 나 예드 전문가 이 빨간색 입고 왔으니까 나는 수익 창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드리는 것보다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돈은 그거 한마디면 여러분들 만족하시죠? 전 몇백 프로 몇천 프로 줄 수도 없고요. 지속적으로 제가 그걸 몇 년 동안은 드릴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한 방에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그 사람은 워렌 버핏보다 더 대단한 분이고 워렌 버핏이 모시고 가야 할 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 정도만 얘기하고 이제 종목을 좀 패버릴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관심 종목 첫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저는 CBDC, 디지털 화폐 관련주를 갖고 왔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암호화폐, 암호 선물 지수 엄청나게 유행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비관적으로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를 보증해주는 정부는 없다는 거죠. 암호화폐를 보장해주는 기업이 있나요?
그리고 암호화폐를 보장해주는 저축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암호화폐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산장을 할 때 회사가 3년, 4년 걸립니다. 근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금방 된다 이거지.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이 왜 나왔느냐? 말 그대로 정부에서 국가에서 보증을 안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 엘사바도르 어떻게 됐나요? 그 비트코인만 사던데. 그 국가 맞아요. 그 갑자기 생각나네요. 자, 어찌 됐든 간에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CBDC, 디지털 화폐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말 그대로 각국의 주요 기축 은행, 예를 들면은 미국에 FOMC가 있는 것처럼 한국에는 한국은행이 있죠. 영국에는 말 그대로 은행이 영랑은행에 있고요. 그렇죠? 여기에 맞춰서 한국은행이 보증을 한국에서 CBDC가 발행이 된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한국은행에서 보증을 서주는 거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안전적으로 디지털 현식으로 전자 지갑을 열 수가 있고 그 자금을 통해 가지고 머니를 통해 가지고 저장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과정까지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개발 과정이 엄청나게 긴 시간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가라는 거는 항상 기대감이 상승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맞춰서 저는 CBDC 관련주 가지고 왔고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증이 없는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에서. 왜냐하면 암호화폐는 도점을 할 수가 없고 암호화폐를 말 그대로 이걸 보증해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이어도 누구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보장을 해준다고 하면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내 머니가 사라졌어. 갑자기 자고 있는데 내 머니가 사라졌는데 이 디지털 화폐 이거 괜히 했네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정부에서는 다 지원을 해주고 정부에서는 다 모여준다는 거죠. 근데 암호화폐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CBDC 관련주는 암호화폐가 상승이 된다고 하면 할수록 관심도가 증가가 되면서 CBDC에 대한 관심도 더 크게 2배, 3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갖고 왔고 밑에 보시면 한국, 미국, 중국 이 세 국가가 보이시죠? 자, 한국은행에서는 최근 한국은행에서는 이 CBDC에 대한 모의 투자를 진행 중이고 말 그대로 미국하고 중국이 제일 중요해요. 자, 왜 중요한지 한번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오늘 방송 주제는 CBDC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11시 22분이네요. 이때 지금 한국은행에서 회의를 하면서 CBDC에 대한 계획을 서로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냐에 따라 가지고 이 테마가 지속이 되고 이슈가 부각이 되겠죠. 사실 뭐 한국은행에서 모의 투자 현식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결과를 발표하겠다. 그 전에 미리 기대감으로 CBDC가 상승이 되었고 그리고 그 기대감이 미리 차익 반영이 되면서 매물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기대감이 더 많이 앞서는 상황이었죠. 왜 기대감이 앞설까요? 한국은행이 맨날 CBDC 모의 투자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 이유는 다음 장면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뿅!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보셔야 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맨날 고개만 네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중국에서는 최근에 CBDC 쪽에다가 20조 원 정도를 예치금을 계속 돈을 쏟아 부으면서 잘못하면은 이 모의 투자를 하다가 이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CBDC 디지털 화폐요. 디지털 위안을 계속 20조 원 이상을 부었고 앞으로도 50조 원 이상 더 퍼부으면서 달러에 대한 달러 화폐 전쟁은 미국이 아닌 우리 중국이 가지고 가겠어. 이런 포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달러 패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중국하고 미국 중에서 어느 국가가 갖고 가도 절대 이상하지 않는 국가의 GDP가 상위인 나라들이고요. 그리고 이 두 국가가 말 그대로 서로 또 라이벌이죠. 세상에 1위만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2위는 기억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과 달러 패권에 대한 말 그대로 다음 세대에서
움직일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전쟁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20조 원 이상 모의 투자에다가 썼는데도 계속 추가적으로 모의 투자 시험을 계속 더욱더 진행 중이고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말 그대로 누적 거래액이 20조 원이 육박이 하는 게 최근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중국은 위안화, 말 그대로 CBDC에 대한 발전 속도를 더욱더 빠르게 한다는 거죠. 그럼 이 기대감에 또 관련주가 상승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장면 통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입니다. 뿅. 자, 미국 자체 내에서도 아이고 큰일 났다. 이게 지금 자 여러분들 우리 주가를 떠나가지고 한번 역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가 역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 주식은요 역사를 좀 많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렵지가 않아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1940년까지만 해도 전국 지금은 현재 미국의 달러가 중심 국가잖아요. 중심이 되었잖아요. 달러가 환율이. 그리고 환율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고 그 나라 경제가 상승이 되거나 하락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1930년 전 그 전에는 영국의 파운드화 말 그대로 영국의 파운드화가 중심 긴축이었어요. 파운드화가 중심이었고 1930년 세계 2차 대전 이후에는 말 그대로 미국의 달러가 환율이 중심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달러가 이제까지 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중국에서도 위안화라는 화폐가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에이씨 tip하는만 미국한테 계속 이거 패권을 뺏길 수도 없고 이거 계속 이거 어떻게 하나 안 되겠다. CBDC를 말 그대로 달러 전쟁에 들게 하면서 우리가 화폐의 주도권을 갖고 오자. 저 앞으로 향후는 CBDC다. 디지털 화폐가 달러를 넘어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국가 중심 긴축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디지털 화폐 중국 위안화 CBDC를 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환율을 어서 빨리 깨버리겠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CBDC의 엄청난 발전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반대편인 국가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죠, 난리. 90년 동안 미국 달러가 그동안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중국에서 디지털 화폐라는 CBDC가 탄생이 되면서 중국이 화폐 전쟁의 주도권을 갖고 갈 수가 있다. 안 된다 이건. 미국은 말 그대로 무조건 1등이 돼야 하는 나라예요. 아무것도 눈앞에 보이는 건 제거를 해서라도 미국에서는 무조건 1등을 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그만큼 영향권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서 CBDC에 대해서 중국한테 지지 않으려고 더욱더 말 그대로 발전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모의 투자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CBDC에 대한 전쟁이 벌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은행은 이제 5만 원권에서 또 무슨 건이 나오려나? 아나운서님, 그렇죠? 네. 한국은행도 말 그대로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CBDC에 대한 도입을 계속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하고 중국 중에서 한 군데가 나오면 거기 시스템에 맞춰서 그때 나올 것 같고요.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연습하고 충분히 모의 투자에 대해서 뭐 CBDC에 대한 모의 투자를 진행 중이고 있다. 전 세계 국가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주가는 항상 기대감에 올라가니까 그 기대감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이렇게 되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CBDC 패권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패권 전쟁이 시작되는데 아나운서님, 네. 화폐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1930년 전에는 영국의 파운드화가 중심이 되었었어요. 네. 영국의 파운드화가 중심이 되었었고 영국이 파운드화를 미국한테 뺏긴 이유는 뭐냐면은 세계 2차 대전이 열렸는데 영국에는 무기가 없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무기 대여법을 빌려준 거야. 그걸 80년 만에 영국이 갚긴 갚았지만은 네. 미국 입장에서는 조건을 내민 게 그거였어요. 우리의 화폐 가치를 파운드화를 빼버리고 달러로 전 세계의 중심 긴축을 하자. 그래서 그게 9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거예요. 네. 그러면은 세계 2위 국가인 중국의 입장에서는 네. 이걸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시진핑이 어떤 사람입니까?
안 보이면서도 다 할 거 다 하는 사람이 그럼요. 아닙니까? 그렇죠? 욕심쟁이.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CBDC에 대한 투자가 위안화, 중국은 위안화잖아요. 네. 그러면 위안화로 해가지고 CBDC 방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연구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들어요. CBDC 관련주들 지금 물린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 그분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단기 스윙보다 단발성보다는 지속적으로 아.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운다는데 CBDC요. 디지털 화폐로 싸운다는데 그럼 그 CBDC 관련주는 물리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왜냐면은 어차피 CBDC에 대한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 CBDC는 단순히 비트코인이나 그런 거 만드는 게 아니에요. 화폐 전쟁이에요. 화폐 전쟁. 미국은 원달러고 중국은 위안화인데 말 그대로 중국은 위안화 CBDC로 전 세계 통일시키려고 하는 거고 중심으로 미국은 지금 기존 그대로 달러로 계속 가려고 하는 거고 이 두 국가가 붙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전 세계는 또 도미노처럼 따야 하겠죠. CBDC 모의 투자를. 그러면 여기 방식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저는 상승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중간에 뭐 어떻게든 주가가 맨날 어떻게 상승되기만 하겠습니까? 중간에 떨어지는 것도 주가겠죠. 하지만 향후 장기적으로 볼 때는 CBDC 관련주는 재무만 좋다고 하면은 물리더라도 걱정이 없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은 지금 하락장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오르던 종목이라도 뭐 언제 하락할지 모르는 너무나 위험하고 불안한 시장이잖아요. 네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라면 이 CBDC 관련주에 만약에 뭐 오늘이라도 매수를 해본다면 만약에 단기적으로도 조정이 나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안원생 말씀에 맞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우량주에 대해서는 아직 투자 가치, 투자 매력을 못 느끼는 현재 시장이고 네. 그리고 CBDC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중국이 앞으로 향후 디지털 화폐에 대한 패권이 달렸기 때문에 서로 네. 발전하려고 우리가 먼저 만들 거야. 우리가 만들 거야. 빨리 만들 거야. 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의형되면서 만들고 있죠. 근데 네. 중요한 건 여기서 최근에 시진핑이 또 연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한테 절대 하나도 뺏기지 않으려고 최근에 반도체까지 두들겨 맞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이 내놓을 수 있는 건 히토류밖에 없어요. 어. 그리고 코로나 국경 봉쇄하는 그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또 시장에 악화를 주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CBDC 관련된 섹터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고 단 맨날 주가가 CBDC가 상승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중간에 일단 금리가 좀 낮춰질 때까지는 수익 날 때 빼고 또 떨어지면 또 들어가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노안톡방 잘하는 거. 네. 들어갈 때는 수익 날 때는 바로 먹고 쳐버리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빠질 때 빠지면 또 돌다리 더 두들겨. 네. 하루 이틀 정도 더 그쵸. 두들기다가 또 들어가서 6% 먹읍시다 하면 또 먹고 또 나오고 네.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진짜 이게 말이 쉽지, 전문가님.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 하시기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노안톡방에서 매번 계속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그분들 다 숙지하시라고. 지금 아직도 노안톡방에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또 몇 명 있어요. 아주 답답한 사람들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항상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또 몇 달 동안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친해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니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BDC는 제가 노안톡방에서도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한테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이 CBDC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이 추천주를 노안톡방에서도 알려드리면서 우리가 수익을 한번 참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CBDC에. 자, 이 화면은 좀 전체적인 화면을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CBDC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중국한테 절대 따라잡힐 수가 없다. 미국은 반드시 중국을 넘어서 국가 1위가 돼야 한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화폐 가치 위안화를 CBDC를 통해 가지고 전자지갑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화폐 전쟁 달러로 미국한테 더 이상 피해 그만 보고 우리 중국의 위안화로 중심을 씁시다 하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CBDC가 발생이 바로 창출이 되면은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연연형이 커지기 전에 미국이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미리 자연한 섹터는 제거하는 거죠. 어우. 미국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제거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는 소련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러시아 현 상태에 소련이 있었습니다. 소련 때는 그때는 미국한테는 소련이 문제였는데 지금은 미국한테는 중국이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의 CBDC 연준 파월 의장이 최근에 이런 얘기했었어요. 금리 인상도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CBDC,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의 대체 방안으로 CBDC가 반드시 창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연임할 때까지 어느 정도 10%, 20% 정도라도 어느 정도 완성도를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갑자기 전 세계 국가에서 CBDC에 대한 모의 투자 진행, 그다음 기초 연구, 시범 운영. 지금 중국하고 우크라이나, 우루과이가 말 그대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도입하는 국가는 바하마, 그다음에 동코리브 국가하고 뭐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이지리아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기초 연구는 미국, 호주.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중국은 시범 운영인데 밑에 보시면 기초 연구는 미국은 지금 현재 기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또 옆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더 심각해요. 모의 시험이에요, 모의 시험. 모의 시험인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 말 그대로 미국하고 중국에 따라 가지고 CBDC 관련주들이 상승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섹터 테마로는 충분합니다. CBDC 디지털 화폐 전쟁으로 패권 속도에 관련주가 부각이 될 거고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알아서 싸우라고 두세요. CBDC. 알아서 싸우라고 두면은 CBDC 관련주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시범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 시범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은 우리 도미노 국가인 한국은행에서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이 저렇게 움직이고 있으니 우리 한국은행도 CBDC에 대해서 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 투자에 대한 진행은 조만간 계획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대감에 이 관련주 수익 창출을 할 거고요. CBDC는 지속적으로 도입이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는 좀 안전하다고 봐요. 순간 낙폭이 되더라도 없다고 치자 이렇게 생각하고 한 몇 개월 정도 있고 1년만 있다고 하면은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높을 겁니다. 현재 가격보다는 높을 거고요. 미국하고 중국이 CBDC 서로 화폐 전쟁, 말 그대로 디지털 화폐를 떠나가지고 화폐 전쟁이거든요. 화폐를 쥐어잡는 자가 전 세계를 움직인다. 그게 지금 현재 미국이에요. 근데 그 화폐를 화폐 연연형을 뺏으려고 하는 게 중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 비트코인 이거 뭐야? 이거 암호화폐 이거 뭐야? 암호화폐가 당연히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CBDC 쪽으로 애초에 시범으로 계속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국가들이 예전에 도입했던 나라들은 지금 현재 부각을 못 받는 상황이에요. 왜? 경제력이 영향이 없는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시장은 우량주에 가치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장인데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시면 장기적으로는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대신에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해봐도 좋다라는 게 맞을까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이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CBDC 관련된 디지털 화폐 관련주를 사신다면 장기적으로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폐 전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화폐 전쟁이기 때문에 이 화폐 전쟁에 미국하고 중국이 여기서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서로 CBDC에 대해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전쟁을 시작하겠죠. 싸울수록 좋은 거네요. 싸울수록 히토류 관련주들도 상승하겠지만 네. 근데 히토류 관련주들이 먼저 상승을 할 거예요. 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CBDC에 대한 이 분쟁이 한 번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또 테마가 히토류에서 CBDC 관련주가 상승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는데 사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도 아까 전문가님이 도미노 국가라고 하신 게 너무 재밌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국은행이 CBDC 발행을 좀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좀 올라주고 있어요. 지금 오르는 건 좀 단기적인 상승으로 보면 좋을까요? 지금 종목은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네. 같은 경우는 단기승을 나오는데 말 그대로 지금 한국은행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CBDC에 대해서 운영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제 보안을 어떻게 구성을 할지 네. 그리고 이 모의 투자를 할 때는 또 어떤 방식으로 몇 단계까지 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의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 그대로 의논을 CBDC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관심 있게 의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그 기대감에 지금 CBDC 관련주들이 갭 상승이 아닌 2% 3%대로 상승되고 있는 모습이죠. 네. 말 그대로 CBDC 디지털 화폐 쪽에는 보안주 쪽으로 많이 상승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은 CBDC 관련주 쪽으로는 말 그대로 보안이 생명이잖아요.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해킹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암호화폐 비난을 한 게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해킹을 많이 당하고 그리고 그동안 쉽게 산정이 되고 그리고 또한 암호화폐를 보장해주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기관도 없고요. 근데 CBDC는 말 그대로 각국의 통화전축 은행들이 보증을 서준다는 거죠. 보증을 서준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오늘은 말 그대로 의논을 하고 있다는 그 기대감이 상승이 되고 이 결과 발표에 따라서 CBDC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 연구하고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느 정도 갭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력도 있습니다. 아이고, 네. 이제 과거에는 영국의 파운드화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미국의 달러화가 세계 기축 통화죠. 그런데 여기에 대항마로서 세계 각국이 화폐 주도권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여기 적극적으로 여기 화폐 전쟁에 뛰어들면서 CBDC 중앙은행에서 직접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적극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달러화에 따라서 우리 화폐의 가치가 좌지우지돼야 하느냐 이렇게 중국에서도 그렇고 디지털 화폐를 도입함으로써 계속해서 화폐 전쟁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대감에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CBDC 관련주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만약에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지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투자 포인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특히나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에는 해킹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 보안 관련주들이 관련주로 묶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이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 정확한 종목명은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방송 이제 10분도 남지 않았는데요. 그 안에 입장을 해주셔야지만 이 종목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공략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QR코드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를 켜셔서 네모난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여기 보이시는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 잠시 후에 마치게 되는데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께 정확한 공략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실 종목 한 가지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방송 참 재밌어요. 네. 이 얘기하다 보면 2시간 금방 가요. 맞습니다. 그쵸? 자, 여러분들 관심 있는 두 번째 종목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자, 이번엔 전기차입니다. 전기차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무선 충전 관련주도 가지고 왔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 핸드폰 차에 어디만 대면 충전이 되죠. 급속도로 충전이 되죠. 네. 그 카페트 시트를 제조를 하는 말 그대로 자율주행 관련주도 들어가 있고 전기차 관련주도 들어가 있는 배터리 소재 무선 충전 관련주인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왜 이 종목이 앞으로 향후 상승될 것인지 그 이유는 다음 장면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뿅! 자, 서울시에서 지금 전기차는 계속 급증이 되고 있어요.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증가가 되고 있고 저도 좀 전기차를 바꿔야 하나 생각이 들지만 아직까지 전기차 약간 좀 저는 좀 약간 좀
좀 그렇기 때문에 네. 나중에 바꿀 건데 저처럼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는 수요가 계속 급증이 되고 증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아파트 여러분들 가끔 보시면은 전기차 충전소 보이실 거예요. 수많은 주차장이 있는데 전기차 충전소는 4개, 5개밖에 없어. 맞아요. 한 동에. 저런 불편함이 갖고 있는데도 전기차를 사고 싶을까? 근데 전기차를 사면 확실히 보증금도 있고 메리트가 있긴 있는데 지출이 얼마 안 나가니까 네. 그런 것도 긍정적인 게 있죠. 하지만 전기차가 수요가 급증이 되면 니켈도 올라가고 폐배터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전기차 충전 무선 시트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최근에 충전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전기 충전소를 더 열 예정이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계속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종목은 이전에는 전기차 충전소 사업장을 계속 열겠다. 그리고 더 확대를 하겠다 해 여기에 맞춰가지고 테마로 기대감에 상승한 종목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네. 자, 현대차, 아이오닉. 여러분들, 현대차에서는 전기차가 뭐가 있습니까? 아이오닉입니다. 아이오닉이고 이 아이오닉은 전기차죠. 그리고 아이오닉에 들어가는 무선 충전이 말 그대로 이 관심 종목 두 번째 종목이 공급을 하는 회사이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전기차 관련주도 들어갑니다. 전기차 관련주 대장주는 아니지만 전기차 무선 시트팩 관련주는 대장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말 그대로 아이오닉 관련주도 섹터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이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인플레이션의 감축 방안 쪽으로도 들어갑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아니, 이 빨간색 입은 놈아 무선 충전팩이 무슨 IRA 수혜주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테마는 항상 변환이 돼. 그리고 이 무선 충전은 말 그대로 승용차에도 들어가고 전기차에도 들어가. 전기차에 무선 충전 시트팩을 공급을 하고 제조를 하고 거기에다가 유입을 시킨다고 하면 이 역시 말 그대로 인플레이 감축 수혜주하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무선 충전이라고만 볼 수가 없고 무선 충전은 말 그대로 2차 전지 자율주행도 들어가고 전기차에도 들어가니까 말 그대로 2차 전지 관련주에도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양극재도 2차 전지 관련주는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양극재가 들어간 것처럼 말 그대로 무선 충전도 자동차 부품 하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2차 전지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수혜주로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 종목이 상승되었을 때는 말 그대로 SK 시그넷에서 말 그대로 이 무선 충전에 대한 투자 극대화에 따라 가지고 이 관련주가 부각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무선 충전 대장주는 제가 노안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 장면 마지막 장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이 회사는 말 그대로 UAM 관련주, 말 그대로 드론 관련주도 들어가고 로봇 관련주도 들어갑니다. 왜냐면 주파수 중간에 감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파수로 따라가지고 로봇주도 들어가고 말 그대로 UAM 섹터로도 드론 관련주로도 들어갑니다. 이 전기 충전기가 말 그대로 전기 충전은 주파수가 제일 중요해요. 주파수에 맞춰가지고 말 그대로 충전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정부 투자 충전소가 확대가 되면서 무선 충전에 대한 시설이 계속 지속적으로 테마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전기차 전용 가능 고출력 무선 충전 차폐시트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종목은 노안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중에서도 무선 충전과 관련된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수요가 워낙 급증하고 있기도 하지만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특히나 최근에 더더욱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뭐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친환경 도시에도 전기차가 보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테마로 엮일 수가 있다라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오늘 공략해드리는 이 종목은 로봇과 UAM과도 복합 테마로 엮여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 다양한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방송 이제 1분 뒤에 정확하게 마칠 텐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만 이런 종목들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네모난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지금 바로 종목에 대한 정보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오늘도 2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렇게 바로 방송을 좀 맞춰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